다음 광고는 우리 이현경의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춥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 추위 많이 타는 저 같은 사람은 5월까지 아까 내복 입으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추울 때 진짜 사는 게 힘겹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을 좀 스마트하게 보내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이메텍 프리미엄 전기요를 만든 겁니다. 이 이메텍이 전기요의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전자파 많이 쓰면 진짜 온몸이 아프거든요. 과전류 및 과열 방지, 누전 시에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인 시험연구원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서 라돈 안심 인증을 받았고요.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3개 나라에서 전자기파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코텍스라고 유럽의 친환경 인증 시스템이 있어요. 유럽인은 되게 엄격하잖아요. 이 전기요에 사용된 원단이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순면을 보증하는 이 오코텍스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일론이 아니고 순면이네요. 이 아이들이 피부 약해가지고 뜨거운 데다가 이게 합성성분을 들어오면 애들이 계속 끓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고 뭘. 맞아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알러지 있는 분들은 마음 편히 사용하실 수가 예전에 있습니다. 어떤 기상캐스터 분을 아는데 네. 토요일 아침에 라디오를 하는데 라디오는 뭐 당시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없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이거 뭐예요? 왜요? 베이크 자국. 전기장판에 이 전기장판. 옛날에는 볼록볼록했잖아요. 잘 없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탄성 때문에. 탄력도.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좋아하냐고요. 했더니 이러더라고. 대신 것만 아니면 예. 오후에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그게 옛날엔 빨리빨리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하면 반나절 가요. 그러니까요. 베개 자국. 우리 딸은 막 베개증 이만큼 나도 한 30분 후면 사라졌거든요. 우리는 반나절 가잖아. 반나절 가잖아. 슬픕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성인데요. 150W를 하루 6시간 사용 기준으로 한 달 전기세가 1,13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전기요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는 건 이메텍에게는 편견에 불과하고요. 세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이메텍 전기요 물 세탁 가능합니다. 조절기만 분리하시면 손빨래든 세탁기 빨래든 다 가능한데요. 얇고 가벼워서 정리 수납하기도 간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좌우 분리 난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부부로 살아본 사람은 알아. 열 많은 남자랑 사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그쵸. 그래서 개인의 온도차를 고려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직접 검색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메텍 제품의 공식 수입사가 방송에서 가격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심호흡을 하시고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민닷컴에서 얼마나 저렴하게 판매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메텍의 최신상 프리미엄 제품을 압도적인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메텍 전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빨 수 있다고 했죠? 네. 물 세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물세탁이 옛날에 안 되는 거 어떻게 썼지 싶고 그러니까요. 전기요. 겨울마다 끓여서 썼는데 그래서 이제 가죽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닦고 냄새가 근데 그게 좀 가죽이 아니잖아요. 가죽이 아니지. 네, 가죽이 아닌데 그거를 열심히 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말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더 건강했어요. 그런 세균이랑 박테리아 같이 살면서 더 건강했다. 요즘은 너무 깨끗해. 아이들이 발에 흙이 묻잖아요. 꼼짝다로 서 있어. 발에 흙이 묻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를 불러. 그러니까 막 모래로 막 만지고 우리는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막 엄마들은 고양이 똥 있다고 못 만지게 한대요, 모래도. 그래서 정말 좀 우리가 너무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씨 얼굴은 굉장히 세련된 도시 여자인데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전 도시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연과 함께 자란 티가 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하얀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오늘 주제,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기사가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요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거 뭐 저는 보지 말고 얘기해 네. 그냥 아는 대로.
그러면 한 글자도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왜 예. 이렇게 당황스러워. 제가 평소에도 그 기후위기에 대한 네, 관심이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코로나도 결국에는 지구가 아파서 생긴 어떤 변종인 것 같아서 또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지금 막 재난 또 화산 폭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위기감이 급격하게 오는데요. 시사인이 2022년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를 공개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한국 리서치와 손잡고 대규모 여론조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웹조사 패널 72만 명이 참여를 했고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래서 조사 요청 대비 24.1%가 참여했고 참여자 가운데 80%가 설문 응답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2022년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무조건 탄소 중립을 외칠 게 아니라 인식과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태스크포스 가동했고, 그리고 많은 기후변화 협약 기구에도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뭔지 아십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탄소가 해로운 물질이잖아요. 이게 네. 너무 배출이 많이 되는데 이거를 줄이는 프로젝트, 미션. 0이 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서 순 배출량을 아예 제로로 만드는 거. 빵 만드는 거. 이게 저도 중립이 뭐 50으로 만드는 건가 했는데 아예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더라고요. 이거를 2050년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인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기후위기가 나의 문제처럼 느껴진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거 부동산이라든지 일자리 고용보다는 낫지만 복지 분배나 양성 평등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맞아요.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인간 활동 탓이라는 응답이 86.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이 20.3%보다 여성이 조금 더 높아서요. 32.3%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선 뒤로 가보면 이제 출산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 진술에 동의하는가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탈원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탈원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도 있었지만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전을 더 짓지 말자. 원전을 하지 말자는 거죠. 네, 석탄 발전소 퇴출을 하자라는 의견이 68.9%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자, 눈에 띄는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문항의 응답자가 68.5%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라는 선택을 보여줬다는 재생에너지. 매우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왔고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원전은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요. 거의 배출하지 않아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방사선을 배출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한번 예를 들면 원전이 잘못됐고 방사능이 누출됐다면은 이건 탄소보다도 더 아주 심각하고 또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지만은 적어도 원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는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MB 같은 사람은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저기 화력 발전소 이런 거 탄소에 아주 쥐약이니까 이런 거 그쵸. 없애고 원전을 늘리자. 이 주장을 폈던 게 바로 MB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도입이 가시화되면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 탈원전이냐 계속 가동이냐 이 이분법적인 질문으로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등장을 해야지 우리는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안이 보여야 네, 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10년 내 내 전기료가 2배 이상 올라도 감소할 수 있다에 48.4%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까지는 감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사는 동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괜찮다가 61.2%였습니다. 그래서 72%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고 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 시설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그런데 40대 남성의 74.3%, 50대 남성의 66.9%가 평균보다 높게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그 정도는 질 생각이 있다. 네, 그러니까 4050 세대는 현재 인구 구조에서 가장 두꺼운 경제 활동층이잖아요. 이들이 기후 위기 이슈에 대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는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결과라고 할 수 근데 있겠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현실도 우리가 좀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해가 안 뜨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 태양열은 뭐 불가능해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에도 상당히 전력량이 떨어집니다. 일조량 기후를 감안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는 15%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뭐 도심의 지붕에다가 막 예를 들어서 태양열 하는 거 쫙 깔았다고 치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할런지도 합의가 좀 필요하긴 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마다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은 그 집에서 공장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전력 수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짜게 쓰면은.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집만 있냐 이거예요. 공장도 있고. 또 어마어마한 또 저기 우리 저 구로동에 있는 이런 디지털 밸리가 있고요. 어떻게 운용을 해? 신재생 에너지 갖고.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없앤다면은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현재로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조중동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 이제 탄소 배출량을 보면요. 1, 2위가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2019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서 3위였습니다. 2030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간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기후 위기에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 기업일까? 정부일까? 보니까 대기업에 책임이 있다라는 응답이 8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정치권이 74.2%, 중소기업 66.4%, 정부 64.8% 순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대기업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그들을 응징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줘서 이들을 재생에너지로 더 발전시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더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ESG가 뭐냐? 환경. 네. 환경은 environment. 영어 맞죠? environmental. 네. 그리고 그 사회. S. social. 소셜. 그리고 기업. 기업은 이제 corporation. 네. corporate governance. 네. 그래서 ESG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일 큰 화두시긴 하죠. 그렇죠. 이 네. 환경, 사회, 기업 이런 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조는 앞으로의 그 투자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운영하고 경영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번에 현대산업개발 보세요. 아파트 다 짓다가 지금 다 멈춤이에요. 사람 저렇게 두 번 그러니까 우리 이름 빼라고 지금. 저거 이름 빼라. 아이파크. 네, 이 아이파크 빼라고. 그래서 아이파크에서 건설하는 데는 아예 펜스에다가 아이파크를 지워버려. 진짜 그거 아이, 진짜. 그럼 무슨 야. 리스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너리스크지. 오너리스크예요. 그것도 때. 역시 오너리스크지. 네. 그러니까 아니 초고층 건물 40층짜리를 1년 만에 다 짓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대충 하고 한 3층마다 하나씩 뭔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량판이라고 동반이라고 해서? 하나? 그 뭐라고 그러지? 무량판이라 그래서 밑에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새로 하는 공법이래요. 이 기둥을 가운데 받치는 기둥을 빼도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제 기둥이 없으니까 받친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지었어야 되는데 이거 한 층 올라가는데 20일씩 시멘트 굳어야 되는데 6일 만에 한 층씩 올라가고 양생이 제대로 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멘트가 벽이 흘러내렸잖아요. 그렇지. 아저씨들 그러고 이거 한 층이 무너져 내릴 수는 있대. 네. 잘못해서 거기 양생이 안 되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 저 벽이 저렇게 흘러내리는 건 전 콘크리트가 싸구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재를 철근을 두꺼운 걸 써야 되는데 얇은 걸 쓰는 거예요. 그치. 그다음에 긴 걸 써야 되는데 짧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 동발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동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할 때 아래층에 설치하는 근데 받쳐주는 지지대예요. 근데 이게 그 놓을 자리 없다고 그걸 치워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39층이
뭐 라운지 같은 거래요. 꼭대기가 이번에 사고 난 데가 그럼 예를 들면 커뮤니티 우리가 이제 아파트 광고할 때는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래서 오윤혜 씨랑 심리평론가랑 옥상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우리 커뮤니티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제 빵빵하게 광고를 한 거예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속빈 강정이네요. 근데 완전.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거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그치. 콘크리트를. 그런데 거기를 저거 밑에를 빼보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무너져 내리는 이거 거예요. 완전 인재잖아요. 너무 진짜 이거는 답답합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의 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뭐 지난번 정용진 건도 봤지만은 사실 우리 저 재벌 1세들은 나름대로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바가 있어요. 네, 그분들은 그래서 뭐 물론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경유착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정한 일들도 했고 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배고파서 힘든 노동자의 애환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이 노동자였던 시절이 예, 있었으니까. 그렇지. 같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연대의식, 협동의식 이런 게 있었어. 2세들도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이 문제 이제 3, 4세로 갈수록 진짜 이런 그런 인식들이 없는 개망난이들, 거죠. 좀 더 센 자극을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이런 개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죠. 뭐 그냥 땅콩 회항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지금 대한항공 주식 사가지고 엄청 떨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나왜 그래도 신라제는 아니잖아요. 신라제는 상장 폐지됐잖아. 네. 그래요? 어쨌든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기후위기는 개인마다 민감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갈리는 의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채식까지 하고 대중교통 무조건 이용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너무 이런 건 불가능한 거 실천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까지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약간 극단으로 가면 사회적 갈등이 될 수도 있다는 너 왜 거죠.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막 진짜 식습관을 바꾸면서까지 이분은 절대 할 수 없는 육식도 줄이는 하지만 그게 이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저는 육식을 줄이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건강을 위해서도. 그럼요. 저는 소고기만 먹습니다. 소가 그렇게 방구를 낀대요. 그래요? 그게 탄소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래요. 그래요? 네. 오. 그만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외국에 그래서 우리가 저것도 네. 생각을 해야 돼. 배양육. 맛있다고 배양육. 그러더라고요. 전 먹어봤는데 그 파는 거 있잖아요. 네. 나름 맛있더라고요. 그 배양육은 이제 요즘은 다진 고기 정도만 나오는 건데. 네. 뭘 또 준비하셨어? 배양육 요즘에 뭐 이게 준비하세요? 저 배양육이란 게 동물을 죽이지 않고 이게 네. 세포를 채소를 흡혀가지고. 떼어내가지고 그걸 배양해가지고 네. 그걸 고기로 만드는 건데 또 배양액은 또 어떻게 그동안 충당됐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게 무슨 어떤 화학 물질일 것 같지? 아니야. 소고기 같은 경우에 송아지에 네. 송아지를 죽여야 돼. 아이고. 그 소태아의 혈청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네. 소를 도축한 다음 그 임신한 소를 도축해서 그 태아에서 혈청을 출출해야 너무 했는데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네. 부혈청 배양액이 개발됐다고 거예요? 해요. 네, 죽이지 않아도 되는. 아니, 피디님 글씨 진짜 잘 쓴다. 재주가 많다니까. 이거 하나는 섹시하네. 빨리 덮어요. 너무 네, 섹시해지니까. 그래?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글씨 진짜 잘 이게 써요. 저 열심히 또 이제 메모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이슈가 계시네. 있을 때마다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정권 있습니다. 끝나면 먹방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50만인데 먹방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 100만 유튜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배양육부터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설명을 해가면서. 아니 정말 이게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뒤져가면서 네. 메모할 것들은 이제 열심히 또 메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런 자세를 배우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외국에서는 이미 기후 우울, 생태 불안이라는 말이 쓰일 정도로 기후 위기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제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뭐 때문에 기후 위기가 가장 걱정이 되느냐? 기후 위기로 인해 동물 멸종이 심각한 문제이다가 73.7%. 그러니까 지구나 동물 위기. 그리고는 15.8%가 기후 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응답률도 그 생각 가끔 하잖아. 꽤 높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출산, 엄청 꼈는데. 저출산. 미안해. 네. 아니 아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메모를 하니까 네. 막 얘기하고 싶어 나에게 지식을 뽐내고 싶단 말이야. 네. 네. 지식을 뽐내고 싶어. 네, 이제 뽐내주세요. 그 뭐냐면은 네. 전에 이완배 기자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있대요. 저 그분 만나고 싶어요, 이한배 기자님. 네. 이- 굉장히 똑똑해. 이 인류의 DNA가 네. 지금 내가 애를 낳으면 이 애한테 고통을 주겠구나라고 판단되면은 안 낳는데. 본능적으로. 뭐 흔히들 뭐 여성들이 뭐 자식을 낳기 싫어가지고 뭐 자기 몸매 관리를 위해
그게 아니라는 맞아, 거야.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미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는 모성, 부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네. 아예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준비한 게 사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자, 기후 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라는 15.8%의 응답률 중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3%, 약 3배가 넘는 응답률로 맞아요.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응답을 보면은 한국의 출산율도 결국에는 이 기후 위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선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가 38.8%, 거의 40%였습니다. 아, 여기 해답이 있네. 네. 이재명 후보가 20대 여성의 마음을 얻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답은 여기 정책에 있었네. 기후에 관심 많은 20대 여성들의. 맞아요. 두 번째, 나에게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맞아요. 공약이 중요하다. 36.8%. 거의 40%예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게 표로 직결될 수 있고, 왜 그죠? 네, 20대 여성, 그리고 20대 남성, 아직 미혼자,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이 20대, 30대, 40대의 표가 기후위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정치권에서 인식을 갖고 노력을 충격적인 해줬으면 내용이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이 양반 어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어딜 보내십니까? 기후위기라고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건 탄소세 정도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에도 관련이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되게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원전 더 짓겠다는 거 정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에 관련한 정책들을 분명히 냈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그 지점만 잘 찍어준다면 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 20대들은 정치적 성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20대 남자들이 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다고 한 저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20대 여성들을 만나보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젠더보다 이게 더 큰 이슈예요. 내 삶과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부터죠. 그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적립 포인트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영수증 온라인 영수증 하면 100원. 뭐. 적립해줘요. 근데 1년에 한동 얼마인지 알아요? 만 혹시? 원. 너무 짜. 총 7만 원이에요. 7만 원. 너무 짜. 아니 뭐 6월인가부터는 왜 그 커피 전문점에서 컵 보증금이 200원. 붙는다면서요? 네. 200원에서 500원. 아 400원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200원에서 5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보증금을 내고 컵을 가져가는데 네. 파리바게뜨 반납해 돈 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잖아요. 역시 이럴 수는 없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용기야? 여기다 부어달라고. 아메리카노. 뜨거운 건 안 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용량이 너무 커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못하게 한 이유도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플라스틱 배출량을 맞아요. 줄이기 위한 거죠. 아예 그냥 강력하게 빨대도 점차적인 게 아니라 그냥 금지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좀 정부의 규제 아래 좀 강력하게 또는 이 플라스틱도 옥수수라든지 친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충분히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게 가격대. 단가가 높고 그쵸. 또 자영업자들이 원가 마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기 꺼려하면 나라에서 50% 지원해줄게. 보조해주잖아요. 세제 혜택부터 지원해줄 수 있는. 네,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강제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걸 한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 실천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에서 더 나서서 해준다면 우리가 지금 또 꼴찌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데이터 중에 내가 요금이 2배가 인상돼도 그렇죠. 내가 뭐 더 불편해도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네. 거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는 채식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는 철강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포스코와 같은 철강업이 강하고 석유화학업이 강한데 이게 탄소 배출을 무지하게 하는 건데 그걸 줄이려면 돈이 뭐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당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만 하겠다. 그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보여준다든지 제가 이제 홍대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사무실 거기여서 진짜 아가씨들은 비건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실제로 텀블러 다 들고 다닙니다. 비건 화장품도 맞아요. 동물 실험 안 하는 걸로 사고. 근데 그거를 조금만 보여주면 생활을 하는 것만 보여줘도 호감도 확 올라가죠. 이재명 후보님께 DM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님께도. 아이고, 저보다도 철학이 더 아주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얘기해봐야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동물 섭취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대양의- 공장 도축식. 맞아요.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조기에 맞아. 살찌우기 위해서 어디 맞아. 돌아다니지 입 벌려가지고 못하게 먹고. 밀집 사육한다든지 이런 짓은 하지 말자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요. 저 아는 동생이 자기 치킨을 못 먹게. 잡는 아니, 거 이게 봐가지고요? 치킨용 닭이 따로 있대요.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가슴살을 크게 키우는 약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요. 못 먹겠다고 자기는 그걸 보고 나서는 아니, 그것도 우리나라 닭들은 아주 일찍 도축을 하잖아요. 연계를 좋아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빨리빨리 소비하려고. 키워서 네. 그러니까 병에 취약해지게 되면 병 걸리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서 다음 그렇구나. 유통 과정으로 계속 그래서 먹는 이제 황교익 선생 같은 경우에는 큰 닭으로 해서 먹자. 도축이라도 도축하자. 그거는 달리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지금 양계 시스템을 시스템이?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장식으로 하지 말고 풀어서 그래서 충분히 살 만큼 살게 해놓고 그다음 도축하자는 거죠. 우리 외국인은 주부들도 동물복지 무조건 사거든요. 동물복지, 계란 살 때. 네, 음식 새끼들이 사고, 먹는 거는 100%죠. 네. 동물복지와 관련된 화장품부터 동물복지에 관련된 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 진짜 마스카라를 토끼한테 실험을 하더라고요. 몇 이 텀을- 토끼 눈이 빠질 때까지 마스카라를 칠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가다 놓고. 저는 그렇게 동물 실험을 해서 마스카라를 만드는 거 몰랐던 거예요. 절대 쓸 맞아요. 수가 없어요. 그 바디샵이 그거 안 하겠다고 한 게 그 브랜드의 캐릭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 가는 사람인가? 어디가 목표치인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 정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책을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갑 연대잖아요. 4050 남자분들이. 저는 히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겠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있다는 거고 특히나 20대 여성들과 이게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20대 여성들은 굉장히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기득권들에 대해서 저런 정책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정말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 인터넷 인프라 같은 경우.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비대면 상황도 경험했고요. 네. 굳이 이렇게 서울에 모여 살아야 됩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 가서 살고 거기서 일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목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에 인프라가 많아야죠. 질 좋은 직장들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서 다 서울로 경기도로 그러니까요. 모여 사니까 지방은 더 그냥 낙후되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요즘 제가 또 뭘 썼네. 있어서 일기는 없습니까? 일기요? 오늘 순대를 먹었다. 아, 그래요? 간이 없었다. 이런 노트에 의미 이름을 없습니까? 좀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보니까 우리 그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가 집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일까요? 아, 그럼 지금 부동산으로 갑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집값이 뛰었느냐? 아닙니다. MB하고 박정부 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때 수도권은 22만 가구 그리고 전국적으로 53만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문정부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MB 박정부 때 수도권에서 22만이었는데 문정부 때는 30만. 그리고 MB 박정부 때 전국적으로 53만이었는데 문정부 때는 61만. 그러니까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 MB 박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기간도 짧아 문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집을 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수많은 정책을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 컨셉이 맞질 않는 거야. 무슨 컨셉? 컨셉이 맞지 않는 이유는 원하는 뭐냐면은 그 전만 해도 그냥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2012년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우리 국민의 몇 %를 차지했는 줄 아십니까? 30%쯤 2012년부터. 되죠. 네? 그때는 얼마나 됐어요? 30%? 지금은 50%. 절반 50%. 이상. 그리고 2018년은 60%.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합치면. 지금 60%가 넘어요. 그런데 집들은 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젊은 층들은 신도시를 안 좋아합니다. 그쵸. 맞아요. 차가 도심을 선호해, 도심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외곽에다가 신도시 짓는 거는 예고된 빈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참 젊은 층들이 지혜로운 게 네. 도심에서 다니면은 교통 비용을 많이 줄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또 그 거리에서 쏟아버리는 그 시간 너무 아까워. 네, 맞아. 차라리 차 한 잔 마시고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아주 굉장히 가성비 높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아직도 이제 90년대식 사고, 4인 가구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계속 집을 지어내고 있는 거죠. 예, 이러는 것이 결국에는 또 앞으로 예고된 비극을 지금 그래요, 맞아요.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다 집을 많이 지을 수는 없죠. 서울에다가 뭐 하여튼 공간만 생기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 박원수 시장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서울의 항공사진을 딱 봤는데 네. 어디 대자로 누울 자리가 없다. 너무 이미 다 촘촘해요. 찰 만큼 들어찬 거예요. 게다가 또 빈 공간 생기면 요즘은 다 녹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면 우리 또 탄소제로 사회로 가려면은 네. 녹지 공간을 또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으로 가서 살아도 교통비 부담 없이 안락하게 자기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공공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병원이나 대형마트다. 우리 아는 그러더라고. 병원, 대형마트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다. 당신이 아무리 아유. 지방으로 가자. 그 병원 대형마트는 직장만 많으면 저절로 생겨요. 맞아요. 그래요. 저희 동생도 담양에 살고 있는데 워라밸 너무 좋습니다. 제 동생도 창원 살고 있거든요. 네, 직장 가깝고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고 이번에 저희 조카가 입학했는데 전 학년이 1학년이 7명입니다. 7명이 6학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후도 굉장히 풍성하고 그쵸.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직장 가깝고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직장들이 많이 또 있으면 거기서는 새롭게 인프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직장이 같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내려오면 마트 저절로 생기고요. 맞아요. 병원 생기고요. 카페 생기고 예쁘게 돼.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저 당장 용인 살잖아요. 네. 서울에서 저 술을 안 먹으니까 고기를 먹다 보면 늦게 이제 집에 가게 됩니다. 그쵸. 고기를 먹다가 늦게 그러니까 가요. 술이 아니라. 이게 뭔가요? 탄소 배출에 지금 채식이 나왔는데 근데- 고기를. 예. 근데 버스가 없어. 심야에. 맞아요. 야, 그 심야의 마지막 차 그 같이 타면은 정말 완전히 그냥 콩나물도 이런 콩나물이 없어요. 겨울에 땀 이러니까 흘리죠. 맞아요. 그때는 진짜 서울에 와서 텐트 치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마저 든다고요. 서울에 텐트 치고 살아야겠다. 이런 거 진짜 분산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부동산으로 진짜 뭐 2배, 3배, 10배로 그런 불로소득으로 우리 그런 거 투기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죽어. 내가 평생 살지. 그렇게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지.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저 지방에 지금 아파트가 텅텅 빕니다. 맞아요. 네, 정말 이런 곳에 이제 좀 분산해서 살면서 서로 워라밸을 또 좀 안락한 삶을 살고 또 이렇게 또 환경 친화적인 탄소 제로를 향한 그런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공이 투자해야 되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려면 좋은 시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 이 차이인데 좋은 인프라가 있으면 또 젊은이들이 갑니다. 그렇죠. 그럼요. 요즘 5도 2촌 한다면서요. 네, 5일은 도시에, 이틀은 시골에. 네, 그러니까 서울에 어차피 집을 못 살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 집을 사놓고 네. 주말이라도 행복하게 지내겠다라는 그렇지. 건데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직장들이 내려가서 혹은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도 비대면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꾸러미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집 한 가지로만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그렇죠. 생기는 것 네.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해결책을 찾아야 좀 더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그 선순환이 되는 해결할 수 있지 거잖아요. 않을까. 맞아요. 이제 자 투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기후위기 네.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합시다. 네. 파이팅! 대한민국 최고의 책사 네. 오윤혜 씨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여러분 얼마나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될 때까지 해보려고요. 그죠? 네. 엄마들의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 또 예, 오프닝이 예. 달라지겠네요. 예. 그렇죠? 예.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